전월세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락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뭐 배경을 본다라면은 역시나 뭐 이것도 금리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목돈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규제도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만 해도 어떤 월세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하향 국면이라던가 어쨌든 그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는 대출을 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원활해지기 때문에 월세는 조금 좀 내려가고 나중에 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 부분이 상당히 더 강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할 것 같고 이 깡통 전세라던가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거의 20, 30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 젊은 층들이 어쨌든 이 사회 경험이 짧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기 때문에 이 목돈을 대출을 받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월세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월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게 지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마 예전에 같았으면은 월세 이 정도 됐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건데 작년에 그 정도까지 언론에서도 좀 잠잠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데 그 상황이 어쨌든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월세는 좀 더 줄어들고 전세 분야 쪽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수 있는 배경이 있으시면 좀 설명 주시고 그 외적으로도 뭐 내년 분양 시장 뭐 이런 네. 것들도 같이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월세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세 가격이 조금 싼 편이었었거든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지만 월세가 사실 우리나라만큼 싼 나라가 없다라고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특히 서울에서는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될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월세값이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간 거에서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수준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